예. 이전에도 한번 녹취록 공개돼 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근데 뭐 그분은 또 무림의 고수라고 얘기하는데 여의도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림의 곳은 또 누구예요? 예? 예? 아니 우리가 아는 사람은 건진, 무정, 아니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박재권, 녹취록 예. 나와 갖고 예.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 이제 저기 뭐 당을 뽀개버리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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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기 뭐야 대통령 전에 그 했던 사람. 네, 예, 네. 그때 뭐 시민사회 수석하고 예, 그렇죠. 뭐 주고받았다는. 예. 뭐 그런 여의도 잘 모르거든요. 그분들. 예. 근데 왜 그분들 그런 분들하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 그런 분들하고 진짜 예. 대통령 후보든 대통령 당선이든 대통령이 되셨든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권 후반부도 아니에요. 이제 네. 중반부로 돌아가는데 사실 해야 되는 정책 과제들은 하나도 이행이 안 됐어요. 교육, 노동, 연금, 뭐 개혁 뭐 하겠다는 의지는 있잖아요. 있어요? 있다 의지는 그러잖아. 있지. 2,000명? 있다고. 2,000명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 말만. 수준인데 근데 제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펄펄 끓는 솥에 삶아 먹고 있다. 총장님을. 그 2021년 12월 13일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 이제 꿈 해몽 관련된 건데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이 이제 세 사람이 원조 윤핵관 3인방인데 이 세 사람이 총장님을 펄펄 끓는 솥에 삶아 먹고 있다고 했지. 그랬을 때 적중하셨네요라고 합니다. 내가 말한 게 맞았다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맞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당시에 사실 윤핵관과 누굽니까 명태균 씨 간의 어떤 권력 알력 관계라고 해야 될까?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를 신뢰하는 것 같고 윤핵관은 명태균 씨를 정리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거기에서 장제원 의원이 가장 세게 명태균 정리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었다더라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장제원이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네. 윤한홍 윤한홍 의원이에요? 네. 왜냐하면 윤한홍 의원이 경남지사 맞아요. 출마하려고 했었죠.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박완수 지사가 됐죠. 박완수 지사 밀린 거죠. 밀린 상황이 돼서 그때 아마 좀 틀어졌구나. 그런 게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소문은 윤한홍 의원이 세게 얘기를 했다. 명태균 정리해라.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명태균이 이긴 거네. 정리가 안 됐잖아요. 윤한홍 의원이 정리가 되고 명태균 씨가 힘을 윤한홍 의원이 정리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그 윤한홍 의원님의 말을 듣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처음 해명 나온 게 두 번 만나고 정리됐다. 그 뭐 멀리 유세장에서 보이길래 누군가가 뭐 말을 해서 정리했다. 그 말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윤한홍 의원이 아닌가 이런 예측이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꿈 얘기로 무속 얘기로 넘어왔는데 이제 이게 무속이냐 아니면 그 영적인 대화냐 또는 뭐 어제 뭐 상당히 많은 얘기 중에 뭐 안진뱅이 모두 있고 뭐 이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저는 뭐 제가 뭐 옮기기도 좀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어깨 위에 올라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김건희 여사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도 사실상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막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조종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막후에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제가 너무 순한 맛을 표현했나요? 순하게 얘기한 거죠. 우리 저희 그 시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사 고수들이 저희가 보는 방송에 지금 13,000분이 넘게 보고 계시는데 매운맛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순한 맛 말고 매운맛으로 한 분이 당선된 게 아니고 두 분이 당선. 공동 정권. 아니 부부가 당선된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아니 어제 중앙일보에서는 무슨 표현 썼냐면은 권력 동업자. 어제 중앙일보에서는 권력 동업자가 아닌 인생 동반자로 남아라 이런 조언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 나와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실을 공유했다. 그렇죠. 그래서 부속실 제2부속실이 처음부터 있었으면 여사의 반경이 좁아져요. 아예 딱 그 부속실에 갇히게 되는데 그 부속실을 이미 넘어서서 대통령실 자체를 나는 공유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결국 사실상 권력을 공유한 거죠. 예. 선출되지 아니, 않는 권력이 행사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아니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이 정권 탄생에 지분이 있다 나는. 그래서 권력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못 막는다 김건희 여사를. 아니,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됐는데 이 소리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됐는데. 예. 예. 누가 만들어 준 건데 그 예. 자리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 정도면 지난주에도 진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예.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2016년도에 데자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하고 상황이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 그때보다 더 센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근데 기자들 세죠. 사이에서는 센데 예. 최소한 이 한 편의 드라마가 흥행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흥행 요소가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사랑도 들어 있어야 되고 증오도 들어 있어야 되고 막 들어 있는데 이제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무속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에요. 당시에는 오방색이 어떤 그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오방금. 오방금 예, 해가지고 그 맞아요. 당시에 취임식하고 광화문에. 가는데 뭐 광화문에 뭐 있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로만 그 하나씩만 이렇게 낱개로 보일 때는 의미가 없지만 지금처럼 사실관계와 또 그런 것들이 엮이면 이게 아주 이제 흥행적 요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합 드라마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이면 이제 이건 다 어제 그 발언으로 어제 국회에서 증언으로 이제 다 갖췄다. 네. 이제 이게 얼만큼 흥행될지는 앞으로 대통령실의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부터 언론들이 뭐 계속 또 파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의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밝혀지느냐 하는 부분일 것이고요. 당시에도요. 제 기억에는 검찰의 수사가 맨 마지막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전에는 어쨌든 언론들의 역할을 했고 또 국민들이 의혹에 대해서 밝히라는 요구를 했고 지금 이제 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언론이 9월 초에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했을 때만 해도 거의 메이저 언론들이라고 하는 쪽에서 붙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9월 중순 이후에 말쯤 되면서 이제 서서히 하나씩 둘씩 붙었고 10월 초에 제 기억에 3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때 동아일보가 명태균 씨를 단독 인터뷰를 해서 일면과 뭐 몇 면에다가 아주 한 면을 통으로 이제 썼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불과 지금까지 아직 보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지금 쏟아져 나왔는가. 어제 아까 뭐 우리 저기 장 기자님께서 보여주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젯밤 하루 동안 나온 단독 기사가 얼만큼 많은 양이었는지 아까 저한테 자랑해 주시던데 단독 이만큼이에요. 네, 단독만 진짜 무수히 많은 단독이 나오고 네. 있어요. 오늘 또 나왔어요. 네, 그만큼 지금 이제 언론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11월 2일 날 지금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11월 1일 날 운영위 국감에 강혜경 씨가 또 출석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2016년도에 데자부 같은 그런 제가 현상들이 지난주 방송 나올 것이다. 끝나고 네. 그 방송 때는 얘기를 못했지만 방송 끝나고 어. 이제 시작이다. 네.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 네. 하나하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 이게 딜이 안 될 거니까 공개되면 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상황이 이미 공개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점점 몰리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누가요? 윤석열 정권이? 네, 예. 그런 상황이 되면 네. 결국 하나하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든 예. 대통령 부인이든 뭔가에 관련된 뭐 목소리가 나오든 아니면 뭐 텔레그램이든 아니면 뭐 문자 메시지든 카톡이든 네. 김건희 여사 뭐 텔레그램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뭐 더 센 게 이렇게 나와요? 더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하거나 뭘 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예. 뭐 그런 게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생길 수 있다 예, 이거죠. 예. 근데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회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네. 국회가 국정조사라는 걸 발동을 해서 엄청나게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특검으로 이어지면서 수사가 됐어요. 예. 네. 그렇듯이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 점점 생기겠죠.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지금 10시 23분인데 저희가 7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오늘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이 그 칼럼을 썼어요. 센 칼럼을 쓴다고 했는데 제목이 이준석은 떳떳한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쓰고 있냐면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이준석의 변호인을 명태균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다. 그리고 한때 이준석과 너무나도 가까웠던 모 인사는 이준석이 주범이라고까지 단언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고 난 뒤 이준석은 사실상 명태균 변호사를 자처했습니다. 강혜경 씨조차 깎아내리며 진실을 호도하려 애썼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이준석이 주범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뉴스토마토에서 네. 취재를 해서 그 내놓은 기사와 이준석이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게 약간 다를 수 있죠. 결이 다른 네. 부분을 가지고 이준석을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문제가 핵심적으로 국민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나머지는 다 격가지예요. 근데 격가지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나머지는 다 여론 조작도 사실은 아니 나머지는 다 격가지지. 네. 왜냐하면 문제는 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느냐의 여부거든. 그게 사실상 국정농단의 그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이준석을 공격하는 소재로 또는 답정너처럼 이준석 너가 얘기해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옳지가 않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좀 설명을 좀 하시기 그래요.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